예, 경주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9일이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6시 30분인데요.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제 뒤에 지금 보이는 사진, 오늘부터 경주시 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또 거주 외국인들에까지 같이 지급을 하는 1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는 경주시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오늘 현장 배부 또 접수 신청 또 배부가 시작된 오늘 첫날입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물론 하고요. 지금 저 사진은 4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경주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신청도 받고 NH카드, 선불카드를 나눠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10만원이 된 이 현금, 이 선불카드를 저도 오늘 받았습니다. 받았고, 뭐 아침에 커피 사고 뭐 벌써 한 2, 3만원. 이 영수증에 보니까 잔액이 찍혀지더라고요. 한 7만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 전 시민들에게 고루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급이 시작이 됐다는 이 소식이고요. 12월 24일까지 신청도 받고 배부도 합니다. 이게 또, 동시에 지금 전국민 코로나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 주변에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죠. 12%의 시민들이 못 받으니까 도대체 이게 재산순도 아니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하니까 좀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오늘 그래서 또 눈에 띄는 뉴스는 논산시의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된 시민들에게도 특별지원금을 다 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겠다. 긴급예산편성을 물론 경기도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또 기자회견하는 그런 뉴스도 있고 하던데, 잠시 뒤에 그 뉴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경주시에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SNS로 이건 경주시가 다 워낙 뿌리니까요. 오늘 6명이 발생을 했는데 해외 입국자 1분이고 나머지 5명은 확진자 접촉자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경우들입니다. 6명 다 경로가 파악이 된다는 이야기고, 경주시 누적으로는 935명, 9월 들어서만 벌써 75명째 발생입니다. 9월 들어서도 8월 달과 마찬가지로 지금 확진자 발생이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속 목욕탕 이쪽에서 계속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보니까. 어제 진단검사를 받으신 분이 우리 경주에서 1,707명 더 증가를 하면서 누적으로 경주시에 진단검사를 받으신 분이 22만 9,741명이고요. 확진자 접촉자는 어제 38명이 증가를 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셨고 해서 현재 우리 경주에서 자가격리되어 계신 분은 724명, 누적으로 7,642명이 자가격리를 했고, 또 지금 724명이 자가격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상황은요, 어제 1차 접종하신 분이 오늘 0시 현재인데 지금은 어제 1차 접종이 1,900명 증가를 하면서 우리 경주시의 누적 오늘 0시 현재 15만 5,381명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민의 61.5%, 이런 추세라면 추석 전까지 우리 경주는 70%가 훨씬 더 넘을 것 같고, 우리 정부 목표는 전 국민이 70%가 1차 접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경주에서 어제 접종 완료되신 분은 어제 1,516명이 증가를 하면서 누적으로 98,368명. 그래서 오늘 0시 현재 경주 시민의 38.9%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다. 이 주변에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급속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니까요. 예, 다음 소식, 이제 경주 뉴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톱 뉴스도 경주시민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오늘부터 접수 및 배부를 시작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경주 읍면동 사무소 전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 현장 접수도 시작을 했고요. 현장 접수를 할 때는 해당 지역 사람들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요번 주말까지 이렇게 현장 접수처가 저희 기사로도 지난번에 한번 나갔기 때문에 이 기사에는 붙여놓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나가는 현장 접수된 곳은 이렇게 많습니다. 쭉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현장 접수 시작을 한 곳, 네, 이렇게 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파트나 또 이런 데서는 비교적 안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렇게까지 쭉 시내 지역은 오늘 내일, 그리고 시 외곽지는 내일 모레 현장 접수를 합니다.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쭉 있습니다. 저희 기사에도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표로 지난번에도 그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주 포커스가 낮에 중요하게 올렸던 뉴스는 이 뉴스인데요. 이 모량초등학교 석대권 교사 그리고 김도영 학생, 이 3학년 학생입니다. 3학년 학생이면 10살이잖아요. 이 선생님하고 학생이 한 조를 이루어서 나가는 대회인데 7일, 8일 이틀 동안 열렸던 2021 전국 장애학생 이 페스티벌 크래시 로얄 경기에 이 모량초등학교 석대권 선생님하고 김도영 학생이 경상북도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고 또 e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건강한 여가생활 개발, 또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이런 목적으로 해마다 열리는 정보경진대회인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질 못했고요. 올해는 각 학교에서 화상회의 시스템, 이 줌을 활용해서 여기 이렇게 밑에 대회 진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대회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크래시 로얄 이 경기는 저는 이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선생님하고 특수학급 학생이 한 팀이 돼서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인데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전국 16개 팀이 본선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모량초등학교 석대권 선생님하고 이 김도영 학생 팀이 전국 우승을 차지했다는 건데 선생님은 1세트 내주고 2대1로 역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영이가 대단하다 뭐 이런 소감을 밝혔고 최정화 교장 선생님은 이 모량초등학교가 전교생이 46명인데 이 중에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7명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학교인데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요. 이 앞으로도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소감 밝혔는데 김도영 학생, 석대권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 경주에 관광 콘텐츠가 하나 넣는 거니까 제가 특정 기업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이 경주 정글의 법칙 테마파크가 어제 개장을 했는데 이건 그 개그맨 김병만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SBS 정글의 법칙, 정법 뭐 이런 이 프로그램을 응용한 그 미디어 영상 테마 단지라고 합니다. SBS에서 당연히 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0억 원 투자를 해서 보문단지에 있는 복합영화관 시네큐 건물 지하 1층에 이 체험시설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정글숲과 정글비치, 정글비행, 뭐 고대 문명이 가라앉은 심해의 바다, 신비한 생명이 넘치는 지역교섭, 거대한 고대 문명의 신전, 이런 다양한 콘텐츠, 또 웹아트, 포토존, 휴식공간 등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 일자리 한 40명 채용을 하게 되고, 경주시에서는 이 보문단지의 루지, 그리고 보문 짚라인 등도 앞으로 개장할 예정인데, 이런 요즘 뭐 관광 트렌드가 체험 관광이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보문 관광단지의 젊은이들을 좀 새롭게 유인하는 이런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안 따라 나오노? 예, 미디어파크 개장 어제 개장 시간 영상 잠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나요? 네, 오늘 정글의 법칙 미디어 파크 개관식 기념하는 케이크 절단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주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시설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어린 애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청소년들은 뭐 그렇게 글쎄요. 예. 어제 개장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어제 기사에서 또 예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내 유일의 최대 문화재 전문 박람회 2021년 국제문화재 산업전 오늘부터 11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고 올해 5회째 맞이하는 것이고 전시 규모 한 280개 전시관이 운영을 하고 그 전시 또 문화재 보존, 안전과 방제, 수리, 복원, 활용, 매장 문화재, 디지털 문화유산, 박물관 이런 전시관들이 있어서 국내 문화재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대형 이렇게 전시 행사인데요. 여기도 그 오늘 개막식을 했습니다. 개막식 영상 잠시만 좀 보시겠습니다.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뭐 문화재 활용 상품들 이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문화재 뭐 일자리 박람회도 있고 또 수출 상담도 하고 뭐 이런 행사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시민들 또 가서 이렇게 볼만한 행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1일까지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행사 오늘 개막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예, 다음 소식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하나만 좀 전해드리고 경주 포커스 아쉬운 소리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 유력 대통령 경선 후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여기에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오늘 확인이 됐다는 보도입니다. 이 지금 경향신문 캡처를 제가 해놓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당이잖아요.
작년 8월 미래통합당이 고발했습니다. 대검에 접수시킨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 초안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 사진에서 보는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을 거쳐서 고발장 작성자인 조상규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보좌진을 통해서 이런 게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고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넘겨주라고 지시했다. 이 조상규 변호사는 작년 8월달 당시에는 지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한겨레신문에 당에서 전달받은 초안을 다듬어서 고발장을 작성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 4월 8일 날 지금 대구 당시의 수사정보정책관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고, 김웅 의원이 당으로 넘겨준지 안 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던 이 고발장하고 지금 실제로 이제 작년 8월 달에 대검에 제출했던 고발장이 거의 복사 수준, 거의 몇 글자만 틀리는 복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이 당에서 이 조정식 변호사에게, 조상규 변호사에게 넘겨준 이 고발장이 4월 8일 날, 고발장 초안이 4월 8일 날 김웅 의원이 당으로 넘겼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리고 수사정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넘겨주고, 김웅 의원이 당에 넘겨준지 안 넘겨준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이 고발장하고, 그리고 당에서 정정식 의원이 조상규 변호사에게 넘겨준 이 내용하고 고발장하고, 그리고 조상규 변호사가 대검에 제출한 이 세 개의 고발장이 거의 몇 글자만 틀리고 거의 내용 전체가, 그러니까 특히 최강욱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 의원의 생일이 세 개 다가 틀린 생일을 그대로 뺏겨 적은 이 세 개의 고발장이 같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 이 고발장이 정말로 검찰에서 작성이 됐으면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 당시 총선 후보였던 김웅 전 검사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걸 다시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에게 줘가지고 썼다. 고발장을 쓰고 8월달에 제출했다. 이 8월달에 제출했던 변호사는 쓴 사람은 조상규 변호사고, 그 사람에게 초안을 넘겨준 사람은 또 정점식 의원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죠. 최초 작성자가 누구일까? 이게 만약에 검찰이라면, 근데 우리가 검찰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개 씨의 실명 판결문이 여기에 증거물로 여러 가지 관련 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다는 것. 근데 실명 판결문은 본인 이외에는 판사와 검사만 출력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그랬을 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쪽에서, 거기도 특히 손아무개 검사가 만약 이 손아무개 검사 직접 안 뽑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 직원이 뽑아가지고 넘겨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남나 하면,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이제 당사자라고 하는 이 고발장을 직접 써주고, 그걸 다시 야당이 대검에 제출하면 그걸 받아서 검찰이 수사하는 이런 삼각동맹, 이각동맹인가요? 삼각동맹인가요?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최초 출처만 밝혀지면. 이제 하나가 남았죠. 세 개의 퍼즐 중에. 근데 누구라도 검찰에서 나왔을 것이다. 지금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증거대봐, 증거 없이 어쩌고, 이런 국민을 협박을 하고 했지만, 이제 마지막 퍼즐이 그걸 맞춰주고 가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거꾸로 흔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야당에 고발장 초안을 주고, 야당이 다시 그걸 검찰에 고발하게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이런 희한한 국기문란 사건,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총장이 만약 지시했다 그러면 이건 후보 자격도 마땅히 없어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까지 받아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은 저 밑에 수사정보정책관을 일일이 다 보고하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어제 미리 선긋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차차 드러날 일이고요. 어제
그 태도에 대해서는 오늘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자기가 누명을 쓰고 있다면서 조곤조곤 설명하면 될 일이지 고함을 치고 성난 모습으로 거친 은사를 내뱉고 이건 정말 오늘 어떤 프로에 보니까 어떤 패널들은 어제 그 기자회견 같지 않은 기자회견 이후에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오늘 뭐 야당에서 홍준표 의원이 골든크로스를 하고 처음으로 1등이 되고 윤석열 총장도 이만큼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리얼미터로 나왔던데요. 앞으로 정말 이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 자꾸 정치적 공방할 일이 아니고 빨리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된다. 어제 본인도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 국회에 불러주면 내가 나가겠다. 뭐 나가서 이야기하겠다. 국회에서 오늘 그러더라 아닙니까? 필요하면 부를게. 보채지 마라. 그거는 지금 여당 쪽 원내대표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또 다른 대통령 후보는 내가 무섭습니까? 막 이런 정말 무섭다. 당신처럼 준비 안 된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어떡할 뻔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주머니는 송곳 언젠가 주머니 밖으로 삐죽 나올 수밖에 없듯이 진실은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가려질 진실이 시간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공식으로 조사를 해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점식 의원이 그 초안을 넘겨줬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그리고 텔레그램 쪽에서 고발장하고 거의 내용이 유사한 고발장 초안을 전달한 사실이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확인이 되면서 여기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검찰하고 짰는 것 아니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뚜렷한 해명 내지 않고요. 지난 6일날 이준석 대표는 당에 이첩된 형태로 남아있는 문건이나 전달받았다는 공조직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뭐 당 의원이 그것도 법사위 소속 의원이 넘겨준 것까지 드러났으니까 좀 더 당에서 이 당에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당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진실 규명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민 사람은 정말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물론 뭐 정식으로 그게 뭐 문제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뭐 문제냐 그러면 이 찌른 정치 검찰 앞으로 정치 군인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위험한 행태이고 위험한 범죄 행위다. 만약에 검찰이 정말 그랬다면 이제 드러나겠죠. 조만간에.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산시에서는 제5차 이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여기에서 소외된 12%의 시민들 전 국민들에게 논산군인가요? 논산 시민들에게 전 시민들에게 지급을 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산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난지원금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음 주 원포인트 추경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서 제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논산 시민 중에서 제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8,300명 가량 되는데 예산으로는 21억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런 거 한번 어차피 지금 전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특별지원금도 나갔는데 이런 논산시처럼 경주시도 이렇게 해볼 의향 없을까요? 이게 건강보험료 기준이 재산상의 기준도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재산 순위 따라 뭐 1등에서 12%가 소외된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러다가 뭐 가구원수 이렇게 또 따지고 이렇게 되니까 못 받은 사람 중에 억울하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경시에서도 이게 한번 파악도 한번 해보시고 살펴보시는 것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황명석 논산시장은 전국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 모임 대표회장을 맡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7월 달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72%가 전국민 지급에 찬성했다라면서 논산시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12%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충남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 현안으로 다뤘기도 해서 이게 지금 논산시의 결정이 충청남도 우리가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충남 전체로 퍼져나갈지도 매우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경주 안팎의 소식,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 옆에 요 그림은 이 태풍 이름도 무사시하던데, 태풍 찬투인가요? 예, 태풍 찬투 제 14호 태풍인데, 이게 지금 14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려질 것이다.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서 태풍 찬투는 필리핀 북동쪽, 대만 남쪽, 중국 남동해안 부근을 거쳐서 빠르면 우리나라에는 14일, 늦으면 15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오늘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날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찬투라는 태풍은요. 크기는 작지만 매우 강한 태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7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2km로 서진하고 있는데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5m, 중심 기압이 920헥토파스칼 수준의 초강력 태풍으로 현재 발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이 태풍 진로를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대만 남부를 지나서 중국 남부지방으로 들어간 뒤에 저기압으로 변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대만을 거쳐서 우리나라 남해로 진출한 뒤에 일본 규슈지방, 이때는 바람의 피해가 크겠죠. 다만 두 시나리오 모두 우리나라에 일단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는 보인다. 이렇게 기상청이 오늘 예고를 했습니다. 아직 날짜는 조금 남았습니다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021년 국가 두 개 있는 날 북한의 정부 수립일이기도 하죠. 구구절. 그래서 어젯밤에 열병식도 있고 했다던데, 예, 오늘은 9월 9일이고요. 대한민국은 북쪽도 막 우리 시계가 같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이고 현재 시각 7시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경주 포커스가 전해드리는 경주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구독하기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런 소식들 공유하고 싶으시면 널리 주변에 SNS로 공유 좀 많이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9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